몰라, 몰라, 몰라. 내가 너 좋아하나 보지. 그 한마디는 마치 입술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여버린 듯 터졌다. 지혁은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순간 은호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이 한순간에 들켜버린 듯한 공기.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겹쳤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어설픈 순간에 찾아온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그 찰나, 지혁은 자신의 논리를 잃었다. 그가 평생 지켜왔던 냉철함, 자존심 그리고 우정까지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그의 눈빛은 당황스러웠지만 그 안엔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스며 있었다. 고성희의 세상은 늘 철저히 계산된 세계였다. 그녀는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말끝의 호흡까지 통제하며 살아왔다. 감정이란 사치였고 실수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녀에게 세상은 늘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날 그 완벽히 짜여있던 세계가 처음으로 금이 갔다. 재벌 사모에게 뒷공작이 들통난 순간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공기 중에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피식 짧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비수처럼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단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나올 듯 멈췄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완벽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긴장이 있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속눈썹 아래로 분노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폭발하지 않는 불꽃 같았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뺨에 피가 몰리고 손끝은 서늘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꼭 쥐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금은 무릎 꿇을 때가 아니야. 이 모욕 기억해둬야 해. 완벽히 또렷하게.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차가운 유리조각 같았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눈이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기억해두겠어.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 한 번의 시선으로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복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향해 팔아넘긴 감정이었다. 그녀를 움직이는 건 오직 복구와 복수였다. 이 굴욕조차 그녀에게는 하나의 계산된 손실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떠나가고 모두가 안도하듯 웃고 있을 때 고성희는 천천히 손끝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웃어라. 다들 웃어. 하지만 곧 누가 웃는지 보게 될 거야. 그녀의 입가에는 차갑게 굳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 굴욕의 자리에서도 그녀는 이미 복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순간 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안에 깃든 건 수치가 아니라 분노였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기억해두겠어라고 말하는 듯 차가웠다. 굴욕의 자리에서도 그녀는 이미 복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 시각 딸 영란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단 한 줄짜리 문자였다. 화면 속 글자가 오래도록 깜빡였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손끝이 떨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울지 말자. 약해지면 안 돼. 그건 어머니 고성희가 늘 가르쳐준 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떠오르자 오히려 더 서러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어른의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녀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무너지고 있었다. 하나는 체면이 부서졌고 하나는 사랑이 부서졌다. 하지만 그 두 감정의 뿌리는 같았다.
나는 절대 지지 않겠다. 한편 카페 안. 낡은 나무 의자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언제나처럼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익숙한 향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햇빛이 창가를 스치며 은호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고 그 빛을 바라보던 지역은 잠시 말을 잃었다. 카페 건물 주이자 은호의 선배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공간 이제 회사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지역은 반사적으로 눈을 들었다. 회사로.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어졌다. 한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무심한 척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신호등의 불빛, 그리고 햇살 아래 앉아있는 은호의 옆모습. 유리창을 타고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순간 그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시계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은호는 도면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인테리어 맡을게요. 일주일이면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명확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다. 그 말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같이 해요 우리 둘이 라는 초대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역은 대답을 미루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입술에 닿기 전 손이 잠시 멈췄다. 회사라 그럼 앞으로 매일 그녀와 함께 있는 거겠지. 그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말로는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함께였다. 벽색을 고르고 책상을 옮기고 의자의 위치를 조율했다. 작은 문제를 두고 웃기도 하고 사소한 의견 차이로 투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싸움조차 즐거웠다. 은호가 도면 위에 연필로 선을 그었다. 종이 위를 스치는 연필 소리. 그 미세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역의 시선은 선이 아니라 그녀의 손끝, 손목, 그리고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손끝이 멈추면 그의 시선도 멈췄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리자 지역은 본능처럼 손을 뻗었다가 다시 멈췄다. 안 돼. 아직은 아니야.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 깃들었지만 손끝에는 이미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왜요? 그렇게 보세요? 은호의 말에 지역은 잠시 얼어붙었다. 아니요. 그냥 도면이 잘 그려져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한 박자 늦었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렇죠. 저도 오늘 느낌이 좋아요. 그 미소가, 그 말투가 지역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책상을 나란히 밀던 순간 손끝이 스쳤다. 아무 일 아닌 듯 했지만 서로의 손이 닿은 그 짧은 순간에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서로의 시선이 맞닿고 그 사이에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은호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이 의자 여기 두는 게 나을까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루가 끝나고 사무실 불을 끄는 순간 유리창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지역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이상하네 그냥 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그의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지역이 했던 짧은 시선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 봤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고성이가 은우를 찾은 진짜 이유는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 영나에게 이식할 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적합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버린 딸 지은호였다. 의사의 전화 한 통. 지은호 씨, 이식 가능합니다. 성희는 그 말을 듣자 눈을 감았다. 긴 한숨 후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안도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확신이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왔어. 그녀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냉정한 거래였다. 그녀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지역의 집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 상철.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남자. 그 이름은 자랑이었고 동시에 짐이었다. 정년퇴직 후에도 그는 늘 말했다. 노력하면 다시 일할 수 있지 하지만 세상은 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서류를 내도 연락이 없고 면접을 봐도 연락드리겠습니다란 말만 남았다. 그 말은 사실상 이제 그만하라는 통보였다. 저녁 식탁 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부자 사이에 짧은 숨소리만 오갔다. 그런 상철에게 지역이 말했다. 아버지, 생활비는 제가 낼게요. 진심이었다. 그 한마디에 상철의 손이 젓가락을 멈췄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분명 배려였지만 그의 귀엔 전혀 다르게 들렸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말로 당신의 자리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상철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철의 가슴을 깊게 베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상철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아무도 모르게 가방을 꺼내 들었다. 몇 벌의 옷, 낡은 모자 하나, 그리고 한때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었음을 증명해주던 낡은 명함 한 장. 그는 그것들을 차례로 넣고 지퍼를 닫았다.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거리의 편의점 불빛 아래 그는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때 은호가 다가왔다. 작은 발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아저씨, 오늘은 카페에서 주무세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말은 조심스러웠다. 상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반사된 편의점 불빛이 흔들렸다. 잠시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나 같은 사람 신경 쓰지 마. 그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그 대신 투박한 거절로 감정을 숨겼다. 은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오늘은 그러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상철은 시선을 피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카페 구석의 소파 위. 그는 이불도 없이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바깥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귀에 은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오늘은 그냥 쉬세요.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웃으며 밥상을 차리던 가족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그 장면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만 더 버텨보자. 며칠 후 새로 꾸며진 사무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도면 위에 떨어졌다. 지역과 은호는 책상 배치를 두고 또 부딪혔다. 여긴 제 자리예요. 아니, 절반은 제 구역이에요. 그 대화 속엔 일보다 감정이 앞섰다. 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됐다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지역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숨을 깊게 내쉬더니 터뜨렸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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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좋아하나 보지. 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공기가 멈추고 시간도 멈춘 듯 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건 더 이상 일과 감정의 경계가 아닌 사랑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시작되자마자 시련이 찾아왔다. 지역은 과로와 혼란 속에서 쓰러졌다.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피로 누적이에요. 침묵 속에서 은호는 그 곁을 지켰다. 손에 물컵을 쥐고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에 댔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지역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지역이 천천히 눈을 떴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은호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걱정, 안도,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사랑은 그렇게 불안 속에서 자라난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연결.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였다. 한편 고성이는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다. 영나의 전시회가 준비되고 있었고 그녀는 의료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이제 모든 게 준비됐어.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딸 영나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기자를 핑계로 부모를 속이고 그 거짓말 뒤에서 미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순수함이 사라지고 가면이 씌워졌다. 그건 어머니 고성이가 만든 또 다른 그림자였다. 지역의 여동생 수빈도 인생의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온 남자 육각형은 구두 매장까지 찾아와 구두를 한가득 사갔다. 하지만 수빈은 냉정했다. 전화번호는 못 드려요. 그녀의 말투엔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거짓을 선택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병실의 지역은 여전히 은호를 떠올렸다. 그 말 괜히 했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목소리는 후회 같기도 그리움 같기도 했다.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그를 향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고성이는 차 안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은 오가니식 가능.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끝낼 때가 왔어. 사랑과 욕망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다. 사랑이 피어나는 곳 바로 옆에서 또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쪽은 사랑으로 흔들리고 다른 한쪽은 욕망으로 흔들린다. 그 대비가 바로 화려한 날들의 심장이다. 은호야, 나한테 잘해주지 마. 헷갈리게 하지 마. 지역의 마지막 대사. 그의 목소리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그는 이미 빠졌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다. 사랑은 언제나 오해와 후회 사이에서 자란다. 지역은 고백으로 무너졌고 성인은 욕망으로 자신을 묶었다. 모두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의 온도는 제각각이다. 화려한 날들은 이제 진짜 전쟁터로 들어간다. 은호의 간이식 계획이 밝혀지면 모든 관계가 뒤집힐 것이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날 수도 있다. 과연 은호는 지역의 고백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고성희의 계획은 성공할까?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든 이제 모든 인물들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